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5월 19일 오후 1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5일선 위에서 음봉을 하나 그리고 있거든요. 4월달에 음봉이고 5월달에 양봉이지만은 이 양봉을 지켜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 될지요. 보통 5월 달에는 지수가 약하거든요. 항상 약합니다. 이렇게 18년도 보면 5월 달에 쭉 흘러내려 버리거든요. 여기도 볼까요? 이 보통 5월 달이 지수가 약합니다. 보통 흘러내리거든요. 전체적으로 5월 달이 약합니다. 23년도는 좀 어느 정도 강세장이죠. 어느 정도요. 22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23년도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23년도 10월 31일이 가장 저점이었거든요. 이날이. 여기서 이리 올라갔거든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절반 정도 깰 수가 있거든요. 최고점에서 절반 정도 깼거든요. 여기까지 깼거든요. 이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어떤 식으로 지수가 방향을 잡을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요, 지수는 이래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만 지금요 밑에 지하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지수를 보면은 다우라든지 그 다음에 상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홍콩은 신고가거든요. 베트남도 신고가고요. 인도도 신고가고요. 호주도 신고가고 거의 다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유럽이 조정 들어왔습니다. 유럽이 조정 들어오고요. 달러가 지금 내려오는 추세고요. 한국 펀드도 많이 빠졌거든요.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어제는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빠지지만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픽스 지수도 많이 픽스 지수가 거의 사상 최저입니다. 픽스 지수가 가장 최저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래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행보를 할 겁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행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빠지기 때문에 빠지면 너무 신저가거든요. 이래 밑으로 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은 가장 OECD 42개국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OECD 42개국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됐습니다. PBR이 한 1 정도 되면 많이 됩니다. 이 PBR이 한 0.9 정도 될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1 이하입니다. 우리나라 PBR이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대한민국은요. 그러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2.6%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 17개국 중에서 최고로 가격이 주거비용이 가장 쌉니다. 요번 달에 7월 달 기점으로 해서요. 지금 서울의 전세 가격이 10억짜리 전세 가격이 요번에는 15억에 거래가 되거든요. 15억에 거래가 됐답니다. 전세 가격이요. 아마 국평일 겁니다. 국평이 뭐냐면요. 31평, 33평짜리 해당되는 거거든요. 국민주택으로 25평짜리인데, 34평짜리 있거든요. 34평짜리 집이 지금 이제, 34평짜리 집이 지금 전세가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에서 15억으로 올라버렸거든요. 전세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서울은 지금 52주 신고가고요. 아마 역대급 통계조사로 네 번째로 긴 상승을 기리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오피스텔 규제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빌라를 갖다가 아마 이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지금 아파트는 지으려면 시간이 3년 내지 2년 걸리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한 6개월 만에 지을 수 있고요. 빌라는 한 달 만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에 대해서 아마 규제를 완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전세가 지금요, 부산도 지금 6주째 상승이거든요. 집값도 서울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한 개구를 빼놨고 전부 다 전세가 전부 다 상승 구간이랍니다.
예, 5월 달에는 주가가 잘 가지 않는 이유가, 5월 3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5월 3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누가 집을 가지고 있는가? 6월 1일 날 그 기준 시가를 매깁니다. 6월 1일 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고요. 만약에 5월 31일 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월 31일 날 주식을 팔았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근데 계약을 6월 1일 날 합니다. 그럼 계약해가지고 신고하지 않습니까? 6월 1일 날. 그럼 6월 1일 날 계약한 걸 내버리면 이 사람이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를 내고, 종부세를 내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달에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요. 5월 달에 그 다음에 계약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전세가 만기가 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 7월 달에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많이 갑니다. 부동산으로 많이 자금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잘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 부동산과 주식은 어느 정도의 같은 방향이지만은 조금의 순서가 있습니다. 부동산 자금이, 결국 부동산 자금이나 주식 자금들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하고요. 부동산 하는 사람이 주식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돈을 쓴 사람들은요, 필요하면 주식을 팔아가 부동산을 하고요. 부동산에 또 산 사람은 또 주식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7월 달, 8월 달, 올해는 7월 달, 8월 달에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 갱신하기 위해서 7월달, 8월달에 갱신하기 위해서는요, 5월달이나 6월달에 주식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 이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을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 차트에 들어가서요. 자, 삼성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투자 행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요. 자, 이 지표를 초기화 시켜 버릴게요. 초기화 시키고, 자, 초기화 시키고요. 지표에서, 예, 투자자들을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지표를 보면 되거든요. 투자 지표가, 차트가 아니죠. 투자 지표가 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누적수당으로 보겠습니다. 자, 연기금은 전체적으로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연기금의 행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기금은, 자, 이 고점에서부터, 자, 여기서 엄청 샀거든요. 여기 다 팔아버렸었거든요. 연기금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다 팔아버렸거든요. 여기서부터 다 팔았네요.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했네요. 여기서부터. 자, 연기금은 어디서 팔기 시작했냐면요. 연기금은 6만원대부터 팔았습니다. 6만원대부터. 연기금의 투자 행태는 6만원대 주식을 엄청나게 6만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은요. 지금까지 팔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을 비중을 보겠습니다. 보유 수량. 자, 수량을 보면 안 되겠네요. 보유 수량을 보면 안 되고. 찾아지지가 않네요. 자, 외국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누적수량을 볼게요. 자, 외국인들 누적수량을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도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기서부터 팔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팔았거든요. 같이 팔았거든요. 같이 팔다가, 여기 22년도 9월달부터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서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요,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예, 22년도 10월달부터 11월달부터 사기 시작해 계속 지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요. 그 다음에 개인들 비중을 보겠습니다.
예, 개인들은, 자, 여기서 엄청 샀거든요. 여기서 엄청 사고요. 여기서부터 반대 포지션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팔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팔고 있거든요. 여기서 팔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 이 자리거든요. 자, 여기서 개인들은, 이 개인입니다. 개인은 팔고 있고, 연기금은 팔고 있고요. 자, 기관 팔고 있고요. 기관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지 않습니까? 예, 엄청나게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그러고 외국인들이요, 1억 2천만 주를 샀거든요. 1억 2천만 주인가? 6개월 동안 산 수량이요. 1억 2천만 주를 갖다가 순매수를 해놨습니다. 예, 24년도 요 날이거든요. 요 날부터 해가지고 6월달 전부터 6월달 전에 1억 2천만 주를 순매수를 해놨습니다. 예, 삼성전자 추세를 한번 볼게요. 긴 추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내려가는 구간이고요. 여기는 이제는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자,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매수해야 됩니다. 예, 삼성전자 여기서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내려오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주로 19일 날, 예, 20일 날, 17일 날, 예, 이때 주가가 저점을 형성합니다. 요번에는 삼성전자가 27일 날 항소심 재판을 하는데, 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을 시켜버리면요, 삼성전자는 특별 배당을 실시할 겁니다. 올해요. 특별 배당을 실시하면요, 12,000원 정도 주거든요. 12,000원 정도 준다고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자되고 있거든요. 특별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취득을 합니다. 자사주 취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CEO 리스크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HBM을 갖다가, 지금 HBM이 없어서 못 팔거든요. HBM을 엔비디아한테 예, 수주가 나왔다는 소식이 뜰 겁니다. 그러 되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요번에 96,000원을 넘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은요, 이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주식은 지금 현재, 자, 여기서 이래 올라갔다 이 내려오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이래 내려오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3, 4일 정도 머뭅니다. 이렇게. 3, 4일 정도 머뭅니다. 자, 이런 데 사는 겁니다. 이렇게 머물 때요. 이렇게 머물 때. 자, 여기서는 하락 구간이고요. 여기서는 상승 구간이거든요. 상승 구간에서 내려올 때는 사는 겁니다. 예, 주식은 이 올라갈 때, 자, 여기서 샀으면 있지 않습니까? 이래 올라갈 때 사는 건데, 이 추세선 상단부에서는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이 추세선을 이래 쫙 끊는다고요. 여기서 사면 안 된다고요. 추세선 상단부에서는요. 자, 이래 끊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요런 식으로. 여기서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아마 가면요. 엄청나게 길게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길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빠질 때마다 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다 투자를 하면 98%가 90.98%가 손실을 입습니다. 예, 0.2%만 수익을 얻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비율을 따지면요. 그 때문에 이 주식이 이래 올라갈 때 사버리면 다 내려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걸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구간에 걸리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산 사람만이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 위에서 산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서 될 수 있으면은 201선이라든지 121선 근처에서 삽니다. 추세가 이 좋은 주식을요, 예, 제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금융 정책을 갖다가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금융 정책을, 금투세를 이거를 매기버리면요, 지금 나라가 엉망인데 더 엉망이 됩니다. 예, 부동산도 지금, 저는 앞으로요, 지금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전부 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부 다 똘똘한 한 채로 다 가버렸고요.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은 집을 두 채, 세 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 채, 세 채 들고 있는 사람들도 팔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팔 사람들 다 팔았거든요. 그리고 두 채, 세 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A급 자리를 들고 있습니다. A, B급. 보통 보면 A급 자리를 다 갖고 있다고요. 두 채, 세 채 들고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는요. 근데 어정이 뚜정이들은 이 집을 세 채 들고 있으면 전부 다
외곽지 주식을, 외곽지 쓰레기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목이라든지 쓰레기 하급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급지는 던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상급지로 사든지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예, 지금은 서울이 지금 52주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예, 부산도 지금 6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26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가 지금 플러스 전세가 생기고 있고요. 서울은 전세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10억짜리 전세가 15억으로 올랐거든요. 전세가 50% 상승했습니다. 굉장하게 지금 가파른 전세 상승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집을 안 살려고 합니다. 집을 안 사면 어찌 됩니까? 그럼 전세 가격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요 LH에서도 지금 요 집을 살 수가 없고요. 상기 신도시는 민주당 작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기 신도시를 지우려고 하거든요. 상기 신도시가 이루어질 수 없는 허구 상태입니다. 허구 상태. 예, 그러고 사전 청약을 이제는 안 받습니다. 없애버립니다. 법적으로요. 아마 없앨 겁니다. 이건 시행령일 겁니다. 아마요. 그 상기 신도시를 갖다가 아마 안 하는 걸로 할 겁니다. 할 수도 없는 게요. 상기 신도시는 사기거든요. 사기입니다. 평당을 저번에 1,500만원 한대는데 지금은 3,000만원 이래 올라버렸거든요. 일반 회사에 있는 물량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LH에서 분양하는 땅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LH에서 땅을 분양합니다. 그럼 이 가격이 만약에 일반 시중가로에서 만약에 사버리면 1,000원 하면요. LH 사면은 한 30원 이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30원 하는 것도 이제는 건설사들이 안 삽니다. 안 살 겁니다. 사면은 만약에 이걸 안 지버리면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분담금을 물리기 때문에 아예 지금은요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급 지역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장 노른자 땅인데 거기도 재건축을 못합니다.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게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재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되는 물량들은 이 재초안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재건축 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는요 재개발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재개발도 보면요 뭐 사전 타당성 조사 그 단계에서 하면 유지비가 나올 때 사면은 좋다고 그 유튜브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예, 좋은 지역으로 빨리 이사를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은 삼성전자가 이리 올라가고 이 보십시오. 만약에 7만원을 산다 칩시다. 예, 만약에 10만원 갖다 칩시다. 약 30%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동산을 보십시오. 10억짜리가 15억이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보십시오. 15억을 만들기 위해서요. 자기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을 다 팔아야 되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2 더하기 2를 갖다가 하는 거를 갖다가 정부에서 없애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아예 안 할 겁니다. 야당에서는 2 더하기 2를 자기네들이 만드는 임대차 입법이기 때문에 요 임대차 만약 5% 상한제 이걸 없애는 걸 그 다음에 2년 살고 다시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다가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럼 이거를 하지 않으면요, 포기하지 않으면요, 전세 가격이 아마 올해는요, 2 더하기 2가 마치는 24년도 7월 달이거든요. 요 20년도 7월 달에 이 계약이 나왔습니다. 20년 7월 달에 전세 가격이 대폭등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7월 달 되면요, 전세 가격이 대폭등이 나옵니다. 지금도 전세 가격이 지금 서울에 10억짜리가 15억을 갔으니까 10억짜리가 13억이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지금 전세 가격이 다음 주에 20일 한 3일이나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전세 가격은요 지금 52주가 아니고요. 저는요 전세 가격이 요번에 신기록을 깰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이 이기 나옵니다. 요번에 이기 나옵니다. 이게 전세 가격 폭등이 나옵니다. 지금요 요번에는 전세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전세 공급 물량이 서울에는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거든요. 빌라도 아마 올라갈 겁니다. 빌라도 올라가고, 오피스텔도 올라갑니다. 아마 다 올라갑니다.
지금 빌라 거주자들이 아파트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로 갈 수 없는 입장의 사람들은 빌라에 눌러 앉아야 되죠. 빌라도 보면요, 전세 가격이 옛날에 150%인데 지금은 126%로 줄였거든요. 공시지가의 126%를 넘으면 안 됩니다. 전세 가격이요. 이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풀어줘야 되는데 아마 이건 법적 사항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행령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전세 가격이 대폭도 요번에는 전세 가격이 지금은요. 지금 전세 가격이 어디쯤 와 있냐면요. 우리나라 전세 가격이 지금 이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거든요. 지금 현재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전세 가격이 어디쯤 와 있냐면 여기거든요. 우리나라 전세 가격이요. 지금부터 이래 갑니다. 예, 지금부터 이래 갑니다. 전세 가격이요. 전세 가격이 대폭등이 나올 겁니다. 곧 전세 가격이 폭등이 나오면 어찌 됩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집값이하고 전세 가격과 집값이 있으면요. 자, 전세 가격이 이래 올라가면 집값이 어디 됩니까? 이래 올라갑니다. 집값이 이래 올라가면은 전세 가격은 이렇게 전세 가격이 받쳐줍니다. 받쳐주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이 전세 가격, 이 집값이면요. 이게 자꾸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집값을 새로 그려보겠습니다. 집값과 전세 가격이요. 이 집값입니다. 집값이 이렇거든요. 예, 지금 전세 가격이 이래 갑니다. 이렇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전세 가격이요. 자, 이런 식으로 풀립니다. 이 전세 가격이고, 요 라인, 이 가격이 전세 가격이고, 여기 집값이거든요. 집값은 후행합니다. 전세 가격이 이래 올라가면 집값이 폭등이 나오면 나중에요.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주택자들한테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다 혜택을 줍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S급지로 사야 됩니다. S급지요. 주식을 살 때, 주식은 제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요런 종목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항방변이라든지요, 이렇게 가장 좋은 자리에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주식도 최고의 주식을 사야 되고요. 예, 주도주 외에는 수익이 없다. 예, 주도주 외에는 수익이 없다는 그 말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저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선물이나 모든 게요, 주도주 외에는 수익이 없다는 이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종결 짓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요, 추세가 좋은 종목 중에서 떨어질 때 추세가 좋은 종목을 사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하락 추세거든요, 삼성전자가. 자, 삼성전자 여기는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은 상승 추세라고요. 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중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이 꼭대기에 상단부에서는 사면 안 되고요. 요 하단부에서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예, 오늘은요, 추세를 따르라로 제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추세가요, 전세 가격이 대폭등을 하고 있고요. 주식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 가격은 좀 내려가지만은 그래도 부동산과 주식은 항상 연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가요, OECD 42개국 중에서 주가가 가장 싸고요, 부동산 가격이 가장 쌉니다. 예, 이것만은 진실입니다. 진실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진실은요, 국가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빌라 가격이라든지, 오피스텔 가격은 지구상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구상에서요, 우리나라가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아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오로지 그러니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사고요, 고평가되어 있는 것을 파는 것이 투자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는 거는 없지만은 저 말은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자본시장은 항상 우상향한다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주식을 사야 됩니다. 항상요. 최고의 주식을 사야 됩니다. 최고의 주식.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이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린애한테 물어보십시오.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십시오. 남녀노소한테 물어보십시오. 삼성전자입니다. 누가 물어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입니다. 이 세 종목을 물론 삼양식품도 좋고, 삼성생명도 좋고, 삼성전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름이 뭡니까? 삼성화재도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이런 종목도,
버핏이 하재 종목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재 종목이 날아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이 주가가 좀 빠지면요, 겁먹지 말고요, 한꺼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잘 가져가면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요번에는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서 시총 1위가 사실 7만원짜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 15만원은 가야 되거든요. 주가가 15만원 가도요, 퍼가 10밖에 안 됩니다. 퍼가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 현대차도 마찬가지라고요. 24만원이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지금요, 퍼가 5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수출과 주가는 비례한다 생각하거든요. 수출과 주가는 비례한다고요. 우리나라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현대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종목을 사야 됩니다. 제가 저번도 이야기했지만 HLB를 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제일 처음에요. 왜 사냐면 안 되냐면요. FDA를 갖다가 FDA 승인 확률이요. 승인 확률이 0%입니다. 0%거든요. 0%. 예, 0%입니다. FDA의 승인 확률이 대한민국에서 약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FDA 승인 확률이 0%입니다. 0%. 미국에서도, 미국 제약사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FDA한테 승인을 받을 확률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카나다 같은데 이런 데서 승인을 받는다 그럽니다. FDA 승인 받을 확률은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제약사는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FDA 승인 난다 이 말로 이건 거짓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HLB라든지 이런 종목을 많이 만든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약주가 FDA 승인 날 확률이 0%입니다. 그 사기 당하지 마십시오. 전문가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FDA 통과할 확률이 0%입니다. 0%. 0%입니다. 0%. 빵프로는 아니겠지만 빵프로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다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쏘고만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가 가장 좋고요, 하이닉스가 최고 좋고요, 현대차가 좋습니다. 차트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삼성에 대해서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면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전세 가격과 주가는 비례한다고요. 전세 가격이 이래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한 사람은 손실을 봅니다. 돈을 전세비를 마련합니다. 근데 집주인은요, 임대인은 이 돈이 생기면요, 주식을 살까요? 아니면요, 사업을 할까요? 아니면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동산을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동시에 하거든요. 대부분 다요. 이 투자가들입니다. 투자가들은 다 장기로 합니다. 장기요. 주식과 부동산을 동시에 하는 사람은요, 주식과 부동산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플랜을 짭니다. 보통요, 플랜이 장기 투자고요, 주식만 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단타입니다. 단타를 많이 칩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은 주로 장기입니다. 장기.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주로 장기로 하고요, 주식과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중장기입니다. 중장기. 그 추세를 따릅니다. 보통요. 주식만 하는 사람, 코인만 하는 사람들은 주로요, 단기입니다. 단기요. 물론 코인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들이죠. 스마트한 사람들이니까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을 보면요, 주식과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투자 수익률이 아마 최고 좋을 겁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도 좋고요. 그 주식만 하는 사람들, 코인만 하는 사람들은 투자 수익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은 연관관계가 있지만은, 반비례 관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27일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아마 이래 위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요, 자사주 취득이 나오고요, 특별 배당을 실시하고요, 자사주 소각을 합니다. 이게 나오면요, 그 다음 영업 이익도 좋아지고요, 엔비디아와의 계약도 체결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삼성전자는 이 96,000원을 넘기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요번에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데 사면 안 됩니다. 이런 데 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도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죽었거든요. 거래량 바닥이, 주가 바닥이거든요.
이 보십시오. 이 최근에 거래량이 좀 죽은 편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자, 좋은 종목은요, 이런 음봉이 두두두둑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봉이 떨어집니다. 자, 이런 음봉이, 자, 여기서 이런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양봉자리를 깨는 이런 게 옆으로, 그럼 이 옆으로 깁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거든요. 자, 곧 이렇게 바닥까지 나올 겁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서 사면 됩니다. 주식을요.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삼성전자에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투자를 잘하면 됩니다. 자, 강남 아파트를 샀다 칩시다. 강남 아파트를 샀는데 이 강남 아파트가 어떤 때는 위로 올라가고 어떤 때 내려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강남 아파트가요.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뭐냐면요. 강남 아파트라 생각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요. 강남 아파트라 생각하고 잘 가져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산 사람들은 맨날 이익만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산 사람은요. 여기서 산 사람은 다 이익을 줍니다. 이 라인에서 산 사람들은요. 이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산 사람도 잘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여기서 산 사람도 잘했고, 근데 보통 여기서 사면 되거든요. 이 가격에요. 이 중간 정도 사면 되거든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가격에 사면 8만원 밑에서 사면요. 삼성전자는 아주 잘 산 겁니다. 자, 8만원 밑에서 삼성전자를 사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시고 고맙고요. 구독도 좀 눌러 주십시오. 구독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